오늘 참석한 증인의 명단과 자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 중 모욕적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서득현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와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득현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엘리베이터 사망사고 현안 질의 관련하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7일 티센그룹 엘리베이터 대표이사 서득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안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른 의원님. 요시오카 주니치로 대표는 우리말을 잘 압니까? 한국말을? 통역 있습니다. 네. 통역이 있고요. 오늘은 시간이 충분하니까요.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현안 질의는 먼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후 증인에 대한 신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박화진 노동정책실장님 나오셔서 현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동정책실장입니다. 엘리베이터 사망사고 관련 현황 및 대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저희 보고드릴 순서는 전체적인 산업 현황이나 계약 현황, 그 다음 산업재해 현황, 조치 사항, 그 다음 향후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은 엘리베이터 산업은 제조 수입, 그 다음에 설치 공사, 유지 관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관련해서 소관 법률이나 관리 책임은 관계 부서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장 규모는 약 3조 5천억 규모인데 3분의 2 정도가 제조 수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체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제조 수입 업체가 부품 포함해서 262개 업체, 설치공사,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대 업체가 신규 설치 시장의 82%, 유지관리 시장의 57%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설치 계약의 경우에는 대부분 공동 도급 계약 형식이고 유지관리 계약은 평균적으로 30% 정도 수준인데 각 사마다 그 비중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조사 과정에서 공동 대급 계약 실태 확인된 것은 아래쪽에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산업재해 현황입니다. 지난 5년간의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사고재해는 총 140건이 발생했고 많은 숫자가 추락사고, 그 다음에 끼임사고에서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그 중상해 사고의 비중이 높습니다. 사고 사망자는 총 35명이고 설치, 교체, 유지 관리 이렇게 나누어져 볼 수 있습니다. 4대 업체의 경우에는 지난 5년간 사고 사망자가 35명 중에 17명입니다. 이 중에서 공동 도급인 또는 하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16명입니다. 그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의 조치사항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중에 그동안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을 실시해왔고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실질상의 지위에 따라서 원청 또는 하청으로 그렇게 처벌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와서 엘리베이터 사고가 다발한 업체나 현장에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 감독도 실시하고 업체 대상으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실시해 왔습니다. 지난 2년간의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티센크루프에 대해서는 현재 본사에 대한 특별 감독과 함께 주요 현장 20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페이지 향후 대책입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그 공동도급 계약 문제, 계약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원청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청으로서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특히 내년 1월 16일 날 개정 산업안전법이 시행이 되면은 원청의 책임져야 되는 책임 이행 수준이 상당히 높게 됩니다. 그 외에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대상으로 작업의 위험 요인 또는 안전작업 절차에 대한 그런 정보를 설치업체나 유지보수업체한테 제공토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함께 사고 사례나 작업 매뉴얼 등을 포함한 안전작업 가이드를 현장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고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계 설치 해체 작업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비계를 이 엘리베이터 특화된 시스템 비계를 개발해서 클린 사업 등을 통해서 소규모 업체에는 보급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현안 질의 시간 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장관을 비롯하여 노동정책실장,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근로기준정책관 및 근로감독정책단장이, 산하기관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행정안전부에서 생활안전정책관이, 국토교통부에서 기술안전정책관과 건설정책과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거래정책국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함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석자 명단은 복사해서 모든 의원님들에게 다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현안 질의는 국정감사만 끝나면은 1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런 문제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간사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러한 현안 질의를 통해서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별도의 순서 없이 희망하시는 위원님부터 제가 적절하게 배분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반대편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시간은 7분으로 하고 필요하신 경우 계속 이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티스 엘리베이터 조익스 사장님과 행안부 조상민 국장 와 계시죠? 네. 이쪽으로 오시고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네요. 한 군데씩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 분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그 엘리베이터 사망사고 현황 및 대책 보고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최근 5년간 엘리베이터 설치와 점검 작업에서 노동자 35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망사고가 설치 공사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작업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그러니까 35명 중에 한 11명 정도가 유지관리 작업 도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 산재 사고의 원인 중에 하나는 위험의 외주화가 원인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망자의 대부분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입니다. 형식상으로는 엘리베이터 제조 대기업과 영세업체가 공동 도급을 하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이 영세업체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국장님, 예.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소관부처는 행안부이고요. 이 법에서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이건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법으로 하도급을 제한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유지관리 책임 하에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그렇죠. 목적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계약을 공동 수급 형태로 맺었을 때 그 계약이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동등한 계약인지 아니면 실제로 하도급 계약인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 공동 도급에 관한 운영 규정에 그 자세한 내용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운영 규정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오티스 조익서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3월 28일부터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 도급에 관한 운영 규정 이게 시행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운영 규정에 보면 공동 도급 계약을 맺더라도 업무 대금은 업체 각각에게 따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시행된 3월 28일 이후에 오티스가 체결한 계약서들을 확인해 봤더니 이 운영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보이십니까? 화면이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한 아파트 단지의 엘리베이터 유지 관리에 대해서 오티스와 우정 엘리베이터가 공동 도급한 계약서인데 계약일은 10월 4일이고 공동 수급체의 대표가 오티스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 규정대로 보면 대금 지급 방식을 보면 두 업체의 계좌로 각각 지급이 돼야 맞을 거 아닙니까? 공동 도급이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오티스 계좌로 일괄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티스가 대금을 받아가지고 협력업체한테 주는 지금 그런 방식입니다. 이게 규정에 맞습니까? 저희들 그 민간 사업의 계약에 있어서는 발주자와 저희 공동 수급자 간의 상호 협의에 따라서 서로 동의에 따라서 또 편의를 도모하는 점에서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데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규정에 보면 공동 수급업체 구성원 각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티스가 이 공동 도급을 했기 때문에 오티스가 받아가지고 하청업체한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건 규정 위반이에요. 위반되는 점이 저기 있다면 조 국장이 답변. 예, 운영 규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행안부에서는 이건 공동 도급이 아니라 하도급 계약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이 제보 받은 내용인데요. 오티스가 이 빈 계약서에 협력업체들의 도장을 미리 찍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쓴다 이런 제보가 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실래요? 저 사진이 뭐냐면 오티스가 협력업체들로 계약서들을 박스채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 박스에 들어있는 계약서의 내용은 전부 빈칸이에요. 이게 협력업체는 오티스가 어디와 어떻게 계약을 할지도 모르는 채 도장을 찍어서 오티스로 이렇게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나중에 오티스가 계약을 맺은 다음에 통보하면 협력업체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조익서 사장님, 이게 제보 내용이 사실입니까?
저희들은 그 공동 수급함에 있어서 공동 사실이냐고만 물었습니다. 저렇게 빈 계약서 박스채 하도업체한테 보내고 도장 찍어서 도로 보내라 이렇게 한 게 사실이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상호 저는 보고받지 못한 사항입니다만 사실 아닙니까? 상호 협의한 아니, 사전에 아니, 합의된 그 기준 계약 공동 아니 빈계약 계약서를 하도급 업체한테 빈 계약서 보내고 도장 찍어서 보내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오티스가 일방적으로 계약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뭐 보고를 안 받고 무슨 합의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표준 계약서를 만약 이게 사실이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고 빈 계약서 보내고 도장 찍어서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무리 봐도 공동수급으로 보여지지 않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사업하실 겁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제보를 받은 건데 제가 확인해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바로 확인 가능하죠? 직원들 와 있죠 지금. 사장님만 와 계세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주세요. 네. 예. 또 하나 이 규정 위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 앞서 확인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계약서의 업무 분담 및 대금 분배 내용을 확인을 해봤더니 업무 분담에 따른 계약 금액이 오티스가 30%, 우정 엘리베이터가 70%인데요. 조국장 답변해 보십시오.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예, 50%를 넘으면 50%죠. 예. 하청업체인 우정 엘리베이터가 업무의 70%를 하도급하고 있다. 이러면 이건 규정 위반이죠. 예, 그렇습니다. 50%를 넘어갔기 예. 때문에 저기 보면은 제일 아랫줄에 보면은 30, 7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공동 수급 협정에 그러니까 따라 진행하고 공동수급을 있습니다. 하는데 5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도급 업체가 70%를 하고 있으니까 규정 위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 안 하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정도의 운영 규정은 그냥 다 어기고 사업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유념해서 불공정한 사항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사례가 많은데 현대 엘리베이터가 7월에 체결한 계약서입니다. 그럼 추가 질의 안 하시는 거라서 예, 3분 안 드리겠습니다. 합니다. 예, 안 합니다. 2분 더 드려요. 예, 이 대금을 현대 엘리베이터에 일괄 지급하도록 계약을 맺었습니다. 조국장 이것도 위반이죠. 예,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 대기업들이 이렇게 행안부에서 만들어 놓은 규정과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또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산재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하도급 위반과 관련해서 처벌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었죠. 예.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하도급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 정지, 또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네.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행안부에서 이 승강기 사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죠. 예, 12월 6일까지. 12월 6일까지요. 이번에 이 실태 조사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행안부가 실태 조사를 하고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현장의 산재 사고가 계속 지속되느냐 아니면은 억울한 죽음을 여기서 멈추느냐 이렇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 관련 법과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법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처벌 내용, 처벌 조치를 정확하게 원칙대로 강력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티스 사장님 지금 쭉 질의한 내용 다 이제 들으셨고 또 답변도 하셨는데 이게 전부 다 사실이거든요. 이게 다 규정 위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반한 사항이 없도록 시정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효상 의원님 하시고 그 다음에 한정혜 의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셔도 되는데 엘리베이터 건 네. 근데 비슷한 내용은 빨리 넘어가면서 하도록 하십시오. 좀 준비한 게 있어서 오전에 다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오후에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편안하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현황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질의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승강기 시장은 뭐 저보다도 여기 계신 그 업체 대표들께서 더 잘 아실 텐데요. 올해 6월 기준에서 국내 승강기가 70만 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매년 4만 대 신규 설치하는데 이거는 중국, 인도에 이어서 세계 3위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시장 규모는 3조 5천억, 이미 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사망 사고는 아까 그 우리 존경하는 김태년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설치 작업에서도 12명, 교체 작업에서도 12명, 유지 관리 작업에서도 11명. 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위험도의 수준 자체가 설치나 교체나 유지 관리 작업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뭐 이미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러냐? 승강기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기계실이 있는 승강기를 많이 설치했는데 지금은 최근 한 10년 동안 기계실이 없는 승강기가 급증합니다. 이제 기계실이 존재하는 것과 기계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기계실이 존재할 때는 기계실에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올려서 하고 하면 되는데 지금 기계실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그냥 타고 내려가거나 엉성한 비계 위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추락 사고가 나고 대개는 다 낮은 그 높이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락 사고가 나게 되면 다 중상 이상 사망 사고로 거의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뭐 기계실이 없는 그 승강기 설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유지보수 업무나 설치나 이런 것들의 위험도 자체가 급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에도 기계실이 없는 그 승강기의 설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은 도대체가 뭐 이렇게 안전조치를 안 하고 하는 것인가 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여기 다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 티센크루프에도 와 계신데 독일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는 저렇게 작업용 별도 비계를 설치를 합니다. 이게 이제 기계실 없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오티스는 아니지만 미국의 오티스도 이렇게 엘리베이터 작업용 비계, 별도 비계를 만들어서 일종의 기계실 역할을 하게 합니다. 가장 최상단에 저게 설치해서 저기에서 모든 작업을. 그러면 이제 밑에 걸리는 윈치를 통해서 케이지만 안전하게 만들어주면 그 케이지 내에서 승강로 안에서 일어나는 작업에 대해서는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층부에서 작업을 해도 떨어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락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본 미쯔비시도 저런 작업용 비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 설치 유지 보수 또는 교체 작업자들은 왜 저런 거를 쓰지 않고 있습니까? 여기 다 미쯔비시, 오티스, 티센크루프 왜 대한민국에서는 저게 사용이 되고 있지 않는 거죠?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작업해서 떨어지건 말건 하다가 죽건 말건 그냥 그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건가요? 그러면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은 왜 저런 걸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많은 매출을 올리고 수익을 올려서 본사에다가 미국에다가 독일에다가 일본에다가 배당금을 해줄 때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작업자의 안전은 지킬 수 있도록 죽지 않고는 작업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 정도는 보급을 해가면서 그래야 이게 협력업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공동수급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실제 이거 사용하고 있는 업체 있습니까 여기에? 협력업체에다가 이걸 만들어서 주고 이렇게 작업을 해라.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으나 죽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다. 이거 하는 데가 있나요? 그 3사 중에? 어디서 말씀해 보십시오. 에서 실제로 현장에 아까 보여주신 그 시스템 이거
일어나서 나와서 마이크를 이용해 주세요. 몇 년 전에 저희가 시범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파트너사 쪽에서 너무 작업의 절차상 번거롭고 지키기 곤란하다고 해서 유보를 한 상태입니다. 작업의 절차상 번거롭고 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시는 공사 납기 기간 자체가 너무 단축되어 있고 그 내용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예, 뭐 의원님 지적사항 맞습니다. 자, 다음 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핀란드에서 엘리베이터 전용 비계라고 만들어진 것인데요. 다음 걸로 동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작업장은 지금 줄에 매여져 있는데요. 이것도 봐주십시오. 저기 보면 벽면에다가 앵커볼트 쳐가지고요. 거기다가 안전대 딱 부착해가지고 작업합니다. 저 작업을 하는 중간에도 혹시나 무슨 일이 있어서 떨어지게 되어도 죽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설치할 때 시간이 조금 걸리죠. 그러나 설치를 일단 해놓고 나면은 나머지 작업은 정말 순조롭게 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부담하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작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를 거의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 미관상의 이유로 그다음에 이제 건설 현장 건설업자나 건물 만드는 데는 미관상의 이유로 또 하나는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으니까 다 기계실이 없는 엘리베이터를 만듭니다. 그러면 기계실이 없는 엘리베이터는 나중에 유지보수를 하기에도 정말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유지보수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디다가 줄 매가지고 그 작업을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 직접 유지보수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업체 시켜서 하니까 유지보수업체 시켜서 하니까 그냥 그 위험을 감수하라고 죽음을 감수하라고 작업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해외의 본사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유럽은 솔직히 말해서 다 본사 직원으로 채용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까지 같이 세트로 가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더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죽음을 감수해가면서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의무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미국 국민보다도 2등 국민입니까? 독일 국민보다도 2등 국민입니까? 일본 국민보다도 우리가 2등 국민이에요? 반성하십시오. 지난 10년 동안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398%, 400%나 높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 어떻게 설치하라고? 달랑달랑 그냥 줄 하나에 매달려서 작업하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고도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이 사망하면 우리는 공동수급을 했고 공동수급을 한 이상 당신네 작업자들은 당신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책임을 면탈하려고만 하시고 윤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봅니다. 다음 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셔요. 어디요? 알겠습니다. 뭐 시간을 이렇게 넉넉하게 주시니 겁이 날 정도입니다. 그 엘리베이터 전용 시스템 비계 개발 필요성은 이미 그 기계실이 없는 엘리베이터의 설치가 저렇게 확장되고 그 기계실이 없는 엘리베이터의 유지보수 업무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계실이 없는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설치 시 안전 확보도 안 되지만 유지보수의 경우에는 작업자 안전 확보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별도의 전용 시스템 비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여기에다 더해서 저런 시스템 비계에다가 더해서 작업용 케이지까지를 포함해서 세트로만 만들어질 수 있다면 승강로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부 작업까지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자.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누가 와 계시나요? 제가 지난번 국감 때
지적을 했고 정지시켜 시간. 예,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예, 지금 보면 이제 그 해외 사례는 이렇게 기계실이 없는 승강기용 시스템 비계가 뭐 독일, 미국, 일본, 뭐 핀란드 할 거 없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만들어져 있는데 저는 뭐 이것과 똑같이를 하라. 각각의 나라들이 각각의 특색에 맞게끔 이런 특징이 있는 시스템 비계를 개발을 한 것 같고요. 대한민국의 특징에 맞게 또는 우리 대한민국 그 작업자들이 1분 더 드려. 또 가벼운 정도의 그 엘리베이터 전용 비계의 설치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공단에서 추진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저희에게 의지를 밝혀주셨는데요. 네. 앞으로 진행 계획이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좀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10월 15일 국감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지적한 사항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곧바로 그 엘리베이터 설치 전용 비계의 해외 사례도 같이 검토를 했고 또 4대 엘리베이터 업체 관계자들하고 논의를 해서 엘리베이터 설치 전용 안전 작업대, 안전 비계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개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태스크포스 팀을 지금 구성을 했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프로젝트 전체를 본부에서 총괄하고 연구원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인증원에서 안전 인증 테스트 베드 지원을 하고 해서 상반기에 개발하고 늦어도 하반기까지는 현장에 적용할 한국형 그런 안전 비계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현장하고 좀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1단계로는 이 안전 비계를 개발하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같이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제도 개선도 같이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고 또 긴급하게 현재 사망 사고를 예방하려면 이거 개발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망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정도의 긴급 대책으로 몇 가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하단에 에어 매트를 긴급하게 설치하고 작업을 하도록 해서 만약에 추락을 하더라도 사망에는 이르게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추락 방지망을 다 설치한 후에 최소한 작업을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엘리베이터 공사장이 좀 현장 특수성이 있어서 현장 적용 가능성을 하지 않고 개발하면 현장에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 사항 지금 금년도 내에도 현장의 지적 작업 현장에 방문을 해서 같이 현장 관계자들하고 개발을 같이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럼 아주 시간 더 드려. 뭐 한정혜 위원님이 원하면 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이거는 현안 질의니까요. 강 이사님 양해해 주시면 좀 더 시간을 넉넉하게. 예. 그럼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예. 이게 제가 보니까 이제 행안부 국장님 나와 계신데 그 행안부는 제가 보니까 약간은 그 시각을 좀 달리해서 이거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죠? 네. 뭐냐하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맞습니다. 것이냐, 시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러니 부품에 대한 인증도 하고, 뭐 부품에 대한 뭐 설계 규격을
만들고 인증을 받게 해서 그게 설치되게 하고 나중에 이제 검사 여러 가지 완성 검사, 설치 검사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작동이 되어서 엘리베이터가 운행될 때의 위험을 통해서 일반 국민, 시민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건데 근데 하나 놓치신 거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계실이 없는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앞으로 유지보수 업무가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실 고민을 안 하셨고 유지보수 업무를 하게 되는 실질적인 작업자들,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뭐 거의 신경을 못 쓰고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심을 좀 가지셔야 하고 지금 여러 가지 계약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 계약은 행안부도 행안부지만 저는 이제 뭐 공정위도 여기 나와 계시고 또 우리 국토부 국장님도 나와 계시죠. 국토부 국장님 잠깐 다 쓰기하기가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노동부의 판단은 이게 공동수급을 했든 뭘 어떻게 했든 실질적으로 원하도 국가의 관계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건산법을 가지고 보면 건산법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일단 공동수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의 경우에는 공동수급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은 보시면 말은 공동수급인데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제작사는 아주 고층 빌딩, 정말로 그 고층에 그 뭐 속도가 아주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되고 하는 아주 그런 것들이 아니면 사실 직접적으로 설치를 수행하지를 아니하고 다 설치업체에다가 주고 있는데 그 설치업체와의 관계가 불공정한 거래 계약인 것은 그냥 이건 현실입니다. 근데 이게 현실인데 그냥 국토부가 약간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공동수급이라고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면은 그냥 뭐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우리 질의를 해주신 그 김태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지금 유지보수 업무를 주로 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아니라 설치공사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설치공사건 제가 좀 보여드리면 그 멀미가 날 정도인데요. 이게 이제 제가 일부러 여기 뭐 나와 계신 업체 중에 한 군데인데 그 어떤 엘리베이터 사인지에 대해서는 명시를 안 했는데요. 여기 이제 A 엘리베이터사가 모 건설회사하고 체결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계약입니다. 전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742억짜리 아주 큰 공사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엘리베이터사가 저기 보시면은 28개 업체, 두 번째 줄입니다. 28개 업체를 구성원으로 해서 공동수급체를 꾸린다라고 하고 원 건설사에다가 저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 약정을 맺죠. 이게 5월 30일입니다. 그 다음 거 볼까요? 5월 31일 날 다시 35개로 7개사가 추가가 됩니다. 협정사가 다시 추가 협정사가 변경됩니다. 그리고 8월 1일 날 8개사를 삭제하고 27개사로 다시 정리가 됩니다. 2차 변경을 합니다. 2달 지나서 10월 25일 날 다시 3개사를 삭제하고 1개사를 추가해서 총 25개 업체로 다시 변경을 합니다. 저는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되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오티스의 경우에는 백지 계약서를 아예 백지를 주고 거기에다 도장을 찍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걸로 저렇게 합니다. 저렇게 하는데 티센의 경우에는 인감하고 공무인을 아예 본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냥 티센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본인들이 그냥 찍어가지고 이렇게 내는 겁니다. 뭐 다른 업체랑은 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찍어서 내게 하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공무인과 인감을 가지고 있고 찍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추가 약정서를 몇 차례에 걸쳐서 이게 가능한 거지. 이게 공동수급입니까? 국장님. 이게 나도 모르는 내가 도대체 수급업체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바뀌고 또 바뀌고 하는 이게 공동수급 맞습니까? 이게? 건산법에서 정하는?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불법 하도급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거 그리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번 6월에 삼진아웃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불법 하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등록 세 번에 걸쳐서 위반한 경우에 등록 말소하고 한 번만 해도 일단 그 하도급 참여를 제한. 그 등록 말소가 설치업체입니까? 아니면은 제작사입니까? 기본적으로 제작업체들이 설치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공동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뭐 설치를 안 하니까요. 그렇죠. 만약에 등록 말소가 되면 못 하게 되는 거죠. 그 등록 말소라고 하는 게 지금은 광역단체별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죠. 예. 행안부도 마찬가지죠. 유지보수도 광역단체별로 이렇게 등록하게 되어 있죠. 그럼 광역단체에서 하나, 뭐 서울이면 서울, 경기면 경기, 예, 전체적으로, 여기 예, 맞습니다. 등록 말소되는 거고 나머지에서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또 나머지에서 문제가 생기면 해당되는 도에서 또 등록 말소되는 그렇지 거죠. 않습니다. 세 번 다 합쳐서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가 전체적으로 취합돼 가지고 세 번이 되면은 등록 그러면은 말소됩니다. 개별 광역단체에서 여기서 한 번, 예. 뭐 서울에서 한 번, 경기에서 한 번, 인천에서 한 번, 세 번 이러면 저희, 전체가 등록 예, 말소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안부도 마찬가지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록에 남습니다. 다음 거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국토부나 이런 데서 공동 수급에 대한 실질적으로 불법 하도급이 판단되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해서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나머지는 공정위 두 분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제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예. 그 하도급 거래나 뭐 이런 것들은 일단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있으면 그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가 이제 발전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엘리베이터 관련한 내용을 보면은 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특정 업체가 양중업체하고 맺은 그 하도급 계약 저희가 지난 국감 때 지적을 했는데요. 그게 제 기억에 현대 엘리베이터였나요? 오티스였나요?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양중업체하고 맺은 하도급 계약에서 양중업체와 연단위 계획을 맺고 실제로는 그 양중이 다 끝난 다음에 2달 뒤에 2달까지 해당되는 금액을 양중과 관련된 금액을 그 계약 금액을 주고 실제로 만약에 그 양중과 관련된 기간을 맞추지 못했거나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현금으로 이행 부담금 같은 지체 보상금을 30분의 1씩 납부를 하게 만드는 이런 식의 불공정 행위를 담은 거래 계약서들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사와 양중을 하든 유지 보수를 하건 설치를 하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 불공정 계약 행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공정 그 계약 행위들이 좀 시정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계약과 관련된 표준 계약서의 작성을 지도를 해주시고 지도를 통해서 하청업체 또는 협력업체 이런 업체들이 부당한 이 거래 행위에 노출되지 않고 자기 그 설치를 하는 또는 양중을 하는 노동자들의 제대로 된 임금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 엘리베이터 사와 관련되어 있는 계약서의 관행들과 계약서의 내용들을 좀 살펴주시고 요 내용들을 정상화를 시킬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점검한 결과와 나중에 시정을 한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셔야 저희가 제대로 되고 있구나 아닌구나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오래 걸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계약서와 관련된 사본들을 확보를 하고 그 내용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하도급과 관련된 표준계약서에 준해서 그걸 지도를 해준다라고 하면 오래 걸릴 일이 아니기 때문에 11월 중에 그 결과
11월까지 하여튼 금년 중으로는 최대한 이제 최대한 11월 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하여튼 금년 중으로는 그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